안녕하세요. 미스터 노바디입니다. 자, 오늘은 이상한 선거 결과 사라진 허경영표 적어도 200만 표 이상 추적 전산 조작이 아닐까, 구글 트렌드와 네이버 트렌드 그리고 공병호 TV의 부정선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표지에 있는 이제 요 구글 트렌드입니다. 먼저 17대 대선에서는 구글 트렌드가 문재인, 홍준표, 당시 안철수였죠. 예, 요게 5월 5일. 예,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문재인이 다른 두 후보보다 앞서기는 합니다. 예, 앞섰죠. 뭐 그렇다고 해도 그렇게 크게 많이 차이 나진 않았어요. 근데 실제 투표에서는 문재인이가 거의 500만 표 가까이 홍준표보다는 많이 받았습니다. 41%, 홍준표가 그때 23%인가 그랬죠. 그래서 이긴 건 뭐 맞다라고 보는데 지나치게 표가 많지 않았냐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 이재명 씨하고 윤석열 그리고 허경영 표 이렇게 보면 이게 3월 3일 기준인데요. 이번에 윤석열 표가 0.6% 더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공병호 TV 부정선거에서 얘기하는 거는 100% 부정선거다. 물론 이건 이제 사실 1월달에 허경영 후보가 5% 넘는 지지율을 받았을 때부터 언론에서 사라졌죠. 그때부터 부정선거입니다. 그래서 양강구도로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번 선거 투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뭐 몇 퍼센트가 10% 정도가 부정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걸 허경영,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이렇게 4명으로 나눠서 보면 그때 1월 말부터 여론조사에서 허경영이 사라진 것부터가 부정선거고 불공정입니다. 그때 만약에 5%에서 계속 TV에 나오고 똑같이 이제 했다면, 다른 후보들과 똑같이 그 허경영을 놔뒀더라면 투표율은 3강구도로 완전히 굳어졌고 허경영 투표율이 당선까지도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예상은 됩니다. 아무튼 데이터를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는데요, 뭐가 안 맞습니다 다. 그래서 일단 그나마 3월 3일 기준으로 해서 가장 비슷하다고 봐지는 게 요 구조인데요, 요거는 부정선거를 하지 않았다라는 가정하에서 보는 겁니다. 지금 만약에 부정선거를 하지 않았다고 해도 뭐 지금 1600만 표 정도가 2명이 받았죠. 그러면 약 여기 22나 23에서 70.8을 곱하면 그 정도 수치가 나와요. 70.8. 자, 그러면 이제 1628만 표 뭐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를 넣어서 보면 심상정은 비슷해요. 심상정이 한 80만 표 나왔거든요. 그럼 허경영은 자 212만 표가 나와야 되죠. 근데 실제로는 20만 표, 이거의 10분의 1인 20만 표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근데 이거는 부정선거를 안 했다라는 가정하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은 이 데이터가 대충 맞는데 왜 허경영만 틀리냐 이거지. 자, 근데 공병호 씨의 주장은 이재명이가 약 8에서 15% 정도 부정선거를 했다, 조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약 뭐 지금 3,400만 명이 투표를 했으니까 이것도 뭐 정확한 숫자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도 제대로 된 게 없어요. 그러면 약 340만 표, 뭐 대충 그냥 350이라 하겠습니다.
350만 표가 이재명한테 더 갔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그러면 사실 이 구글 트렌드 상으로 봐서는 이재명이 사실 더 지지율이 높게 나오거든. 물론 이건 검색량입니다. 검색량이니까 딱 맞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지난 17대는 이게 맞았단 말이에요. 트렌드가. 그리고 미국도 도널드 트럼프가 그 구글 트렌드 상으로는 맞았단 말이에요. 그 힐러리하고 붙었을 때. 이번에 건 제가 뭐 비교 안 했나. 그것도 바이든이 조금 우세였나? 뭐 그렇게 나왔던 것 같은데 제가 뭐 그건 잘 비교를 안 해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보면 윤석열이가 앞섰던 데가 요때 2월달에 한번, 그리고 요때 3월달에 한번, 그리고 심상정하고 허경영에서는 심상정이 허경영을 이기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한두 번 있었겠죠. 근데 보면 여기 이제 요때죠. 요때. 예, 요때는 거의 1월 달에는 거의 이 차이가 많이 없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요때부터 벌어지기 시작하고 이제 요런 장면들은 뭐냐면 이제 미디어에서 엄청나게 이제 이재명하고 윤석열로 그냥 몰아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급격하게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투표 날짜가 다가올수록 사람들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된다. 이런 포메이션으로 가버리게 되었죠. 아무튼 자, 이런 현상이에요. 그래서 납득이 잘 안 되는 거죠. 도대체 어디까지가 조작인 건가? 자, 일단 허경영을 중심으로 해서 대선 결과를 보면 이상하죠. 허경영 표가 1%도 안 된다. 자, 허경영 그 지지자들 정당을 보면 전국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이 허경영 그 캠페인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허경영 자체의 인지도도 꽤 높습니다. 주기자가 간다 해서 지금 6일 만에 133만 명이 돌파됐는데 물론 이거랑 뭐 지지율하고 동일하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만큼 인지도가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 여론조사에서도 못 나오면 정말 1%대가 나오긴 했는데 대부분 2% 3% 나왔었고요. 구글 트렌드보다 낮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제 개인적으로는 뭐 어느 정도 이제 그 국힘도 사실 부정선거를 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힘이 사전선거를 독려했죠. 왜요? 여기에 대해 답하는 언론이나 유튜브는 아무도 없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그 국힘에서 사전선거를 독려한 유일한 이유는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윤석열이 터질 게 있었다.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녹취록이죠. 예, 그거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전선거에서도 국힘에서도 부정선거를 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국힘은 부정선거에 대해서 대비를 전혀 안 했습니다. 뭐 CCTV 설치? 글쎄요. 자, 그리고 구글 트렌드에서는 윤석열보다 이재명이 검색량이 높았어요. 근데 선거에서 0.6% 차이를 깨끗하게 승복했다? 이것도 뭐 굳이 이제 답변을 해보자면 부정선거를 이재명 측에서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0.6% 나왔으면 차이가 났다면 실제로는 더 많이 났으니까 뭐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말자 뭐 이렇게 이제 내부적으로 이야기를 했다든지 또는 네,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리 다 그냥 설계되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굳이 예,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허경영보다 심상열 지지율이 더 높게 나온 것도 미스테리입니다. 아까 보셨죠? 구글 트렌드 상으로도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었습니다. 물론 구글 트렌드 상으로 보면 윤석열도 이기면 안 되죠. 예, 그런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저는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렇게 비호감 선거인데 전라도에서 90% 이상, 경북에서 70% 이상의 지지율을 나타낸다? 만약에 뭐 다른 선거였다라면 뭐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두 비호감, 특히 이제 전라도에서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을까? 자, 일단
카카오 보겠습니다. 카카오 트렌드. 카카오 트렌드에서 보면 이재명과 그 다음에 윤석열의 지지율이, 카카오는 사실 이제 전신이 다음이에요. 왜 이걸 보냐면 전라도는 다음만 보기 때문에 다음만 검색해요. 그래서 이걸 보면 전라도의 표심이 보이는 거죠. 쭉 이렇게 보면 윤석열하고 이재명이 뭐 비슷비슷합니다. 여기서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전라도에서 이재명 민주당 지지율이 썩 그렇게 예전 같지 않았다. 왜냐면 사실 이재명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80%를 이재명을 지지를 해줬다.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예. 이게 만약에 70이나 60이면 경북도 마찬가지고요. 윤석열을 70% 이상 지지했다. 박근혜를 탄핵시킨 윤석열을 70% 지지했다. 무리 됐어. 예. 이게 한 10% 정도, 15%씩 더 낮게 나왔으면 오히려 내가 이해를 해요. 예.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이 양강구도로 몰고 가고, 쟤 아니면 우린 죽는다. 아니면 뭐 저는 뽑으면 우린 죽는다. 뭐 이런 식의 어떤 프레임을 가져갔기 때문에 결국은 또 뭐 어쩔 수 없이 또 그놈을 찍어야 될 밖에 없는, 예. 그런 구조를 만든 것이 먹혔다라고도 볼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아무리 그래도 저는 아니라고, 이건 아니라고. 왜냐면 제3지대에 있는 흑역룡이 있거든. 예. 안 되더라도 흑역룡을 찍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번에. 자, 그 다음에 공병호 씨가 이제 그 TV에서 부정선거 100%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뭐 저도 100%라고 봅니다. 예. 이 공병호 씨 이제 동영상들 올라오는 거 쭉 보면 창원시에서 부정선거 투표지 분류기에서 포착된 모습, 엄청난 부정선거를 자행했다. 예. 부정선거 부역자들. 네, 여기도 뭐 내용 보면 참 재밌습니다. 대선 20% 조작, 서울시 당일 투표에서만 윤 후보 14.5%, 뭐 대충 뭐 20%는 조작됐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선관위 부정선거 풀베팅, 예, 뭐 이런 이제 결론적으로 뭐 100% 이제 부정선거를 했다는 건데, 공병호 TV는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이걸 후보 측에서 100% 이제 부정선거를 했다, 뭐 표를 넣었다, 투표함을 갈았다, 뭐 조작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두 쪽 다 했을 정황이 높다 이렇게 봐지는 거예요. 왜냐면 이 구글 트렌드에서 보면 이재명 씨가 오히려 투표율이 높거든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여기서 안 나오는 데이터, 그건 아무도 알 수 없잖아요. 예, 소위 말하는 샤이. 그럼 이렇게 이 상황으로 봐서는 샤이 윤석열이 제일 많았다, 뭐 이렇게 봐야 됩니다. 물론 이제 뭐 여론조사에서는 뭐 10%씩 윤석열이 더 앞서고 뭐 그런 결과도 있었죠. 근데 그거는 우리가 별 몰라요. 왜냐면 또 반대쪽에서 한 거는 또 이재명이 또 뭐 앞서거나 뭐 비슷하다 뭐 이렇게 나왔었기 때문에 사실 여론조사가 못 믿어요. 그나마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구글 트렌드인데, 네이버 트렌드도 그렇고요. 예. 근데 네이버 트렌드는 제가 이제 보면 전라도 쪽이 많이 빠져요. 예, 전라도 쪽에서는 전라도 쪽, 그 다음에 전라도 출신 사람들은 다음을 주로 쓰고, 또 그 민주당을 주로 지지하는 40대, 50대 층들이 다음을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이버 쪽 검색량이 좀 줄어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주로 모바일 환경에서 많이 쓰는 이제 구글을 참고하는데, 물론 구글도 조작 가능성이 있어요. 이것도. 예. 왜냐면 이제 구글 트렌드를 사람들이 많이 또 참고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조작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어떤 걸 믿어야 될지 사실 어렵지만, 그나마 그래도 신뢰성이 뭐 이만큼 더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구글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자, 이 데이터에서 봐서는 우리가 느끼는 거는 샤이 윤석열이 제일 많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과연 그럴까? 자, 그리고 이제 분명한 거는 어쨌든 허경영 씨가 엄청난 탄압을 받으면서도 지금 이제 마지막 3월 8일 대선 전에 지금 이재명보다 10%좀 넘죠. 그다음에 윤석열보다 이건 20% 약간 안 되게 비율상으로
예, 그렇게 이제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심상정보다는 더블로 뭐 지지율이 아니고 이건 검색량입니다. 근데 검색량하고 거의 비슷하게 가니까, 예,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병호 TV에서 분석으로 보면 조작이 많다, 뭐 100% 조작이다 했고, 그 다음에 10에 8에서 15% 조작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표가 이재명에게 표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충 10%라고 보면 선거인수가 3,400만 명 했는데, 대충 10%면 340만 명이 조작됐다는 건데, 그만큼 선거인수도 올라가야 되겠죠. 그럼 만약에 340만 명이 투표를 안 했으면 이게 3,100만 명이고, 3,100만 명이 투표를 했는데 어디에 있든 이 숫자를 조작해서 340만 명을 이재명 쪽으로 옮겼다, 이렇게 보면 어디서 어디로 옮겨간 건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윤석열 걸 이재명에게로 넘겼는지, 허경영 거를 이재명에게 넘겼는지 알 수가 없죠. 예. 그러면 만약에 허경영 표가 10%가 나왔는데 340만 개를 지우고 이재명으로 대체시켰다 해도 이게 이상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도대체 믿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는 거지? 자, 이런 이제 엄청난 부정선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그냥 이겼으면 땡, 이렇게. 자, 0.6%로 이겼다. 이거 굉장히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예. 이겨도 이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조사를 해야 되겠지만 당연히 안 합니다. 자, 그리고 허경영 씨의 입장에서 봐서는, 자, 허경영을 통해 본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불공정. 이거 어마어마한 불공정이죠. 현재의 기득권 중심의 대선 구조에서는 희망의 불씨를 우리가 못 피웁니다. 왜? 지금 가난하신 분들, 힘드신 분들, 서민들, 저는 한 1,000만 명 기본으로 봅니다. 그분들에게 필요한 걸 찔끔찔끔 이렇게 해가지고 답이 없단 말이에요.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이 하시듯이 일거에 중지시키고 다 깎아주고 새로 시작해, 이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이 살아오신다고 해도 이런 선거에서는 박정희 대통령도 당선 못 돼요. 여론조사의 함정, 기존 여론조사에 언론사의 여론조사에 포함시키질 않아요. 그럼 아무도 모르죠.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본인 당사자 허경영 외에는. 자, 그러니까 TV토론도 못 나가죠. TV토론에 못 나가면 이 사람의 능력이 어땠는지 알 수가 없어요. 비교가 안 되니까. 그래서 언론사와 미디어의 권력의 횡포. 자, 여러분들 내부자들이라는 영화 보셨죠? 뭐 영화를 현실 세계에 얼마나 투영시킬 수 있느냐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이지만, 어떤 영화는 전혀 싱크가 안 되겠지만 내부자들 같은 영화에서는 정말 이게 싱크율이 높는 거예요. 왜? 그대로니까 사실이. 그럴 거라고 생각 못하면 그 부분은 바보예요. 그래서 언론사와의 정치인, 검사, 그러니까 이런 사법계 모두가 연루가 돼가지고, 그게 여당 야당이 없어요. 모두가 연루가 돼서 자기들의 권력만 지킨다는 거죠. 썩었어요. 언론사와 미디어 권력의 횡포. 네이버를 점령한 양당 체제. 네이버의 대선 코너를 누르면 두 사람밖에 안 나와요. 두 사람 이야기밖에. 다른 사람 이야기는 거의 안 나와요. 가끔 심상정. 기득 정당의 만행. 아무리 찾아도 못 찾는 언론에서 왕따시킨 허경영. 그래서 허경영이 5% 넘는 순간 언론에서 안 나와요. 14명의 대선 후보가 나왔지만 보기가 2개밖에 없는 희한한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번 가상 시나리오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자, 이게 만약에 조작이 안 되었다면 대선은 어떻게 되었을까? 자, 지금 요건 이제 결과가 나온 거예요. 투표에서 이재명이가 윤석열에 약간 0.6% 밀려가지고 졌고, 허경영은 0.8% 나왔습니다. 자, 근데 이제 지금 이제 공병호 씨 같은 분이 이제 저는 공병호 씨 좋아합니다.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고, 예전에 강의도 제가 직강을 들었는데 예, 좋으신 분이더라고요. 예, TV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동영상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분이에요. 저를 착각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공병호 씨 팬입니다. 자, 조작 전하고 조작 후가 있는데, 이제 공병호 TV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이재명이가 윤석열의 표를 10% 정도 이제 뭐 더
뺏어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10%가 만약에 이제 윤석열한테 간다고 가자면 이렇게 되겠죠. 윤석열이가 지금 48% 나왔으니까 58%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나온 거다 라고 박빙으로 갔다 뭐 이렇게 이제 보는 거고요. 저는 둘 다 조작했다라고 보는 입장인데, 자 만약에 이제 이재명이 표가 허경영에서 뺏어간 표라면 이런 이제 순간이 되겠죠. 허경영이 10.8%가 나와야 될 겁니다. 그죠? 예. 근데 만약에 둘 다 조작이었다면 허경영이 여기도 10% 내려오고 여기도 10% 내려오고, 그죠? 여기 허경영이 20.8%가 돼야 되는 거죠. 이건 그냥 이제 가상으로 한번 해본 건데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뭐가 맞는지. 왜? 공병호 TV에서도 본 것처럼 너무나도 많은 조작이 행해져 있고 10%가 조작됐다면 그 표가 원래 있던 표가 10%가 ASB로 옮겨간 건지 CSB로 옮겨간 건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선거인 수가 3,400만 명인데 이 사람들이 다 투표했는지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냥 TV에서 나오는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뭐 수개표 막 뭐 통 들고 뭐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하는 모습, 뭐 딱지를 붙였는지 안 붙였는지 이런 걸 볼 뿐이지, 여러분들이 만약에 수학 전문가예요. 예. 그러면 4.15 부정선거에서도 보셨지만 그냥 우리가 밑에서 막 뭐 투표 카운팅하고 있는 거는 그냥 카운팅하는 거고, 중앙에서 서버에서 숫자만 탁탁탁 바꾸면 그 알고리즘에 의해서 미리 입력된 알고리즘에 의해서 그 숫자대로만 이렇게 탁탁탁탁 맞춰서 올라간다면 우리는 정확한 개표 숫자를 알 수가 있는 걸까요?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는 걸까요? 제가 이 의문을 가지게 된 첫 번째 원인은 허경영표가 1%도 안 된다. 이게 말이 돼? 라는 거예요. 이게 뭐 예를 들어서 3%, 2%면 그나마 뭐 생각보다 사람들이 사표 심리가 많이 작용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1%도 안 된다고? 그럴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뭐 저의 억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허경영의 이번 도전이 왜 중요하냐면, 이게 만약에 5% 10%가 나왔다면 다음번 대선에서 허경영은 기회를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1%도 안 되게 만들어버리게 되면 기존 지지자들도 마음이 무너지고, 그리고 중간에서 혹시나 했던 국민들도 역시나 하구나 하고 마음을 버려버리니까 다음번에는 기회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허경영의 그 훌륭하고 좋고 정말 대한민국에 다시는 이런 지도자가 나올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공약들이, 그리고 지금 서민들이 진짜 힘들거든요. 그분들은 진짜 돈이 필요해요. 그 모든 희망들을 다 그냥 일거에 0.8이라는 그 숫자에서 일거에 다 묻어버릴 수 있는, 다시는 혁명을 꿈꾸지 말아라는 그런 기득권의 메시지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저는 조작이라고 보는 거예요. 저게 만약에 1%만 넘어도 또는 2%만 넘어도 조그마한 불씨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저게 다음번에 기득권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불씨조차도 남기지 말아라 라고 오다를 누군가 내렸고 그 오다에 따라서 0.8이라는 숫자가 나왔다면 이상한 거예요. 너무나도 이게 표수가 작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상한 점은 이재명이 표가 더 많이 나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졌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 점이 또 굉장히 의문스럽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힘도 의심스러운 거예요. 의심스러운 게 아니고 사실 저는 국힘도 당연히 부정선거 하고요. 이번에 전체적인 프로세스 자체는 여당과 야당이 다 설계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도둑놈들 맞죠. 도둑이 달리 도둑이겠습니까? 자, 오늘 좀 말이 길었는데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